예고된 네 분이 다 들어오셨는데 의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깜짝 손님이 있다고 하거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깜짝 게스트께서 입장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성이 틀리네요. 우리 왜 부른 거지? 함성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저희 은소진 좀비딸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해 볼 텐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운수오진 날과 좀비딸을 연출한 운수오진 좀비딸 감독 이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특별한 GV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끌려온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수진 감사합니다. 네. 운수오진 좀비딸에서 운수오진 날을 맡았던 유현석입니다. 네, 저는 여기 운수오진 날 또 팀이잖아요. 네, 이분들 운수오진 날 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운수오진 좀비딸의 조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운소오진 날 팀과 좀비딸 팀의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네 분과 다섯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점을 좀 질문 드리고 객석에서도 질문 받아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객석에서 질문 주신 분들을 위해서 좀비딸의 시그니처 푸드죠. 추러스 모양의 키링을 관객분들께 선물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 마이크 드릴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관성 감독님의 전작이자 첫 시리즈 연출작인 운수오진날의 주역 세 배우께서 모여주신 거잖아요. 피관성 감독님과 이정은 배우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성민 배우님, 유연석 배우님을 관객으로 이렇게 맞이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정원 선배님과 또 한 편 같이 했지만 이게 항상 그리워했던 또 이성민 선배님과 또 유연석 배우님을 함께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기쁘고 저희 시사회 때 또 바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또 흔쾌히 영화 봐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운소진 날에 막상 이렇게 많은 시에서 뵙지 못했지만 저희가 행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굉장히 너무 친근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작품을 좀비딸을 하고 작품도 보시고 또 이렇게 지원 사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연석 배우와 이성민 배우도 좀비딸 어떻게 보셨는지 답사를 좀 해주셔야겠죠? 네. 재밌게 봤습니다. 짧고 굵은 대답이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감독님이 그 전작도 그렇고 운수오진 날도 그렇고 그 전작 인질도 그렇고 특이한 소재의 영화들을 연출하셨는데 이 영화를 연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친히 연락이 오셔가지고 시사할 때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와서 봤는데 그리고 보고 나서 제가 가면 통화를 했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제 전작 그 핸섬 가이즈 같이 마치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막 웃겨대는 게 요즘 젊은 관객들한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오늘 400만 넘겼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역시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하시고 시대에 맞는 감각으로 연출하시는 감독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시사회 때 촬영 있어가지고 영화는 못 보고 뒤풀이에만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술만 얻어먹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GV가 있는데 좀 와줄 수 있냐. 근데 제 영화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GV를 하나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시사회 때 못 보고 따로 이제 예매를 해서 봤는데, 역시나 그때 시사회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 어떤 그 열기가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저도 영화를 보면서 너무 공감을 했었고, 저랑 정석이 형이랑 또 연기를 하고 했었고 하니까 정석이 형의 그 특유의 어떤 그런 맛깔나는 연기들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또 촬영하면서 저희 운수호진 날 촬영할 때 촬영 말미에 감독님께서 형이랑 좀비딸 촬영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이 두 분의 조합이 기대가 됐었거든요. 역시나 그 조합이 오늘의 400만을 이루지 않았나. 앞으로 뭐 더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보시겠지만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볼 테지만 이성민 배우, 유연석 배우에게도 좀비딸의 세 분께 궁금하신 점 있으실지 여쭙고 싶었거든요. 조정석 배우님도 함께 해주신 만큼 이 조정석 배우, 이경훈 배우, 또 필건석 감독님께 두 분이 좀비딸 보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실까요? 현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해요.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 조정석 배우님 답변부터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늘 여유가 있으시고 미소를 머무시고 느긋하시고 태연하시고 친절하시고 자상한데 포기를 안 하셨어요. 그 성민 선배님의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감독님이랑 작업하면서 정말 제일 좋았던 건 약간 좀 신뢰감이 간다. 예, 감독님이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포기 안 하시는 감독님이니까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인지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게 쉽게 오케이가 나도 확실히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니까 좋은 장면을 우리가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좀 공감이 되면서도 되게 좋았어요. 운수호진 날 같은 경우는 되게 처절한 드라마였잖아요. 잔인한 장면도 많고 배우분들이 다른 식으로 또 집중력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많았는데, 좀비딸은 더 밝고 명랑한 영화예요. 이정훈 배우님은 두 현장을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차이와 공통점 뭐였을까요? 확실히 이 장르물을 잘 만든, 좀 기대를 했었어요. 장르물을 잘 만드시는 감독님이 코미디를 어떻게 만들까. 근데 기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믿어지느냐, 배우들한테 요구할 때도 그 상황에 맞게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윤경호 배우가 코미디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전체 리딩을 하면서 굳이 많은 웃음을 일부러 개인기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안 그렇던데요? 네, 개인기로 많이 보여줬나? 그래서 되게 여러 번 테이크를 가면서 되게 다른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코믹스러운 어떤 얼굴들이 나오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 감성만 있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운수호진 날 할 때는 피 막 터지고 이런 장면들이 많으니까 감독님이 그런 걸 할 때 묘한 이렇게 미소를 모니터를 보시면서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특화되신 분인가 그랬는데, 저희 이렇게 좀비 춤추고 어떤 기억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렇게 같이 모니터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필 감성이다. 저희 드라마 찍을 때는 드라마다 보니까 하루 소화해야 될 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시간에 쫓기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경험 후에 뭔가 이렇게 바뀐 게 있었죠, 감독님? 네, 정말 그 작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중 판단, 네, 경중 판단. 예전에 영화 했을 때는 이제 매 장면들을 다 이렇게 공을 다 들여서, 물론 이제 드라마를 찍고 나서 이거 뭐 설렁설렁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하루의 양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조절법을 운소진나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단련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는 왜 약간 중중중중이었던 느낌이 있죠. 경중이 아니라 중중중중이었나요? 늘 피와 함께 하면서 이제 계속 중중중중. 피를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도 아니 모르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항상 그 긴장감 속에서 이제 선배님이 저는 이제 뭐 살인마로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좀 느긋한 척을 하지만 선배님께서 항상 긴장한 채로 계셨으니까 뭔가 그 좀비딸 영화를 보면서 저 현장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부러웠어요. 근데 똑같은 차 안에서 있는 씬을 찍더라도 이게 그 장르적 차이 때문에 되게 밀도 있게 계속 그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 씬하고, 또 이제 좀비로 변한 딸이 물지만 내 딸이고 그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씬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장르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랑 다음에 하나 더 하시죠. 저희랑 재밌는 거. 운소진 좀비딸. 또 한 번 정말 경중을 잘 따지면서 즐거운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장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코미디 연기에 관한 질문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그런 연기보다 관객을 웃기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비딸은 이렇게 관객을 한참 웃기다가 또 울리기까지 하는 영화였어요. 특유의 코미디 리듬이 아주 좋은 영화였는데요. 4분, 5분이 생각하는 이 코미디 연기의 매력, 코미디 연기에 필요한 노력 같은 게 무엇일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비딸에 한해서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또 다른 작품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석 배우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코미디 연기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저한테 가끔 조정석 표 연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게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기보다 이 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 전 연기할 때 누군가를 웃기려고 연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 배우와 나와의 어떤 호흡이 이렇게 되면은 이 장면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연기를 하지만,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 뭔가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제 나름대로 뭔가 기술을 발휘한다거나 기술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석이 형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스리생 했을 때나 이번에 또 보면 뭔가 의외성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똑같은 우리가 받았던 대본에서도 뭔가 의외성을 찾아가고 그래서 뭔가 이 대본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제가 같이 연기하면서도 이런 게 조정석표 코미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보면서 형이랑 작업하면서 항상 헤드윅 공연할 때도 제가 같은 대본을 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준비를 하지만 다 헤드윅마다 이렇게 캐릭터가 좀 다른데, 그런 것들도 보면서 굉장히 배우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코미디 연기의 매력, 또 코미디 연기에 맞아요, 필요한 맞아요. 노력이 예. 뭘까요? 네. 그 웃음이죠, 웃음. 극장에서 관객이 웃을 때 우리
우리가 느끼는 그 뭐랄까 감사함,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가 되게 원래 보통의 전극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매력은 객석에서 웃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배우들이 갖는 그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근데 그게 그 웃음이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의외의 곳에서도 웃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극장 안에서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많이 웃는 영화, 그래서 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나설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 운수호진할 같이 그 피처철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늘 이렇게 밝게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그게 코미디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300만 관객분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해요. 네네, 그때 저희가 공약한 게 소다팝이라는 걸 쳤는데 그때 이제 경호 씨하고 또 우리 조정석 씨하고 같이 이제 그걸 어떻게 출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우리 스스로도 또 보는 사람도. 근데 코미디가 있는 영화는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상황에 맞게 또 웃음의 포인트를 예상하지 못하게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다. 좀 즐기고 싶고 즐겨드리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장 매력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비딸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배우님들하고 처음 미팅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끼리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코미디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 연기를 아까 이제 정석 배우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웃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 상황에 맞춰서 표현을 하면 관객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따라오셨으면 분명히 웃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하자라고 이제 했고 저희가 이제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그게 이 배우님들께서 이게 살짝 이렇게 얹으시는 그런 터치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근데 이제 그 터치들에서 또 굉장한 또 그 묘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연석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정석 배우님의 의외성?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고,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밤순 역할 정원 선배님이 갑자기 효자손을 휙휙 돌리면서 강냉이를 하나 탁 때린다든지 이런 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갑자기 그걸 해내셨을 때 그 짜릿함, 쾌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영화에 이런 절묘한 에너지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언급해주신 만큼 이 밤순 캐릭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원작도 봤는데 밤순의 이미지가 만화 속에서는 좀 더 노년에 가까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정훈 배우님께서 이 역할을 맡으신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젊은 캐스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훈 배우님께서는 이 역할 그래도 탐난다 하셨던 이유가 뭘지 궁금하고 감독님과 함께 이 밤순의 외형부터 성격까지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대화들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처음에 인물이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이야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소재가 있는 이야기인데 보통은 이제 뭐 유혈이 낭자하고 누군가 누구를 물고 계속 그런 것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좀비가 되었을 때 실질적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 진지하면서도 되게 코믹하게 이렇게 접근해 가고 어떻게 하면 길들여서 같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얘기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운수호진 날을 하고 나서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조금 거기서 다른 방향의 얘기를 좀 하시는 걸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무대에서 빨래라는 뮤지컬을 한 몇 년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때 아마 공연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이 영상에서 또 어떻게 보여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제 분장을 어떻게 할 거며
또 어떤 톤으로 할 거며 진짜 관객분들이 내가 노역을 할 때 그런 나이가 든 사람만큼 봐주실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 선배님들 뭐 김수미 선배님이나 또는 김혜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미 40대 때 노인 역할을 했었고 옛날에는 방송이 그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이게 요즘에는 또 영상이 UHD되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저 많이 실험적이었죠. 했어요. 제 선배님도 하셨네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분장도 굉장히 두껍게도 해봤는데 표정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게 이 밤순이 이렇게 눈 만화 같은데 보이는 눈 딱딱 찍은 그 얼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되게 익살스러운 표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표정 좀 살 수 있게끔 많이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스처라든가 내지는 말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근데 되게 스윗하잖아요 아빠가.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 부모님들 육아할 때 제일 힘든 게 그 윗세대 분들이 같이 육아를 요즘에는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갈까 그런 고민이 많으실 때 그 가장 결정적일 때 효자손만 딱 하나 갖고 제어할 수 있는 어머니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질까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죠. 이런 밤순을 엄마로 둔 정환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이정훈 배우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매력에 끌려서 작품 선택하셨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석 배우님께는 좀비딸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그 지점인데 그 뭐랄까 저는 이 작품을 맨 처음 제안 받았을 때 그 때마침 제가 아빠가 됐었고 그리고 딸 아이의 아빠가 됐고 저도 모르는 약간 부성애를 조금씩 느끼고 있을 때쯤 이 작품을 만나서 시나리오 읽자마자 저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원작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원작을 모르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만 봤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만으로도 엄청난 매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렇게 현장에서 만나셨는데 이정훈 배우님께서 딱 엄마로 등장했어요. 그 분장과 모습을 보고 어떠셨나요? 일단 이정훈 선배님이 제 엄마 역할이 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었고 감독님이랑 저랑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분장하신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저희들 모두 다 만찢녀라고 만화를 찍고 나오셨다고 그냥 똑같다고 그런 얘기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저희 현장이 모두.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분장 테스트를 받으시는 날 그 저희 분장팀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사진이 정말 그 만화 얼굴에 포샵으로 선배님 얼굴만 이렇게 얹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포샵 잘했다. 감독님 진짜입니다. 답이 와서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선배님 진정한 만진여십니다라고 톡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너무 놀라웠어요. 이 분장에 관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 넘겨볼까 하는데요. 이성민 배우님이 아까 나도 노역 많이 해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기억하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영철 회장님도 떠올랐고요. 또 연석 배우님도 못지않게 분장을 다양하게 경험해보신 걸로 아는데 아까도 언급해주셨던 헤드윅 같은 이미지들도 떠오르고요. 두 분께도 이 좀비딸의 밤순 못지않게 기억에 생생히 남은 그런 변신의 순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 말해버렸나요? 저도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비생이었었어요. 처음에 욕 많이 먹었어요. 오상식하고 닥다고. 근데 방송하고 나서는 다들 오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외형은 완전히 달랐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저는 약간 분장으로 먹고 사는 배우여서 박통 역할도 했었고 리멤버 때는 80노인을 했었고 이제 어떤 배우가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 근데 오늘
정원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음은 정원 씨랑 같이 노부부 역할을 해요. 저는 그 운수호진 날에서 금혁수라는 역할이 그 웹툰상에서 마치 그 뭔가 개구리처럼 뭔가 형상화된 그런 뭔가 괴기스러운 얼굴이었는데 그 뽀글머리를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감독님이랑 뭐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원래 외형의 어떤 그 뽀글머리와 뭐 주근깨 같은 걸 좀 이어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까 뭐 헤드윅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헤드윅을 제가 7년 전에 처음 했을 때 헤드윅을 끝날 때쯤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구동매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뭐 수염이랑 막 이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테스트 촬영을 하러 갔는데 제가 헤드윅 공연 끝나고 테스트를 하러 갔거든요. 이렇게 기모노를 입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더니 피부도 하였었어요. 약간 게이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감독님이랑 상의를 해서 태닝도 하고 수염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동매의 모습을 만들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 분 답변 들으면서 또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들이 지나갔어요. 객석에서 이제 질문 받아봤으면 합니다. 추러스 키링 다들 받고 싶으시죠? 10분까지 이렇게 키링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처음에 많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저기 가장 먼저 빨간 티 입으신 분께서 손을 크게 흔들어 주셨어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배우님들 중에서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처음 집에서 탈출하는 그 거리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굉장히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원래 옛날 사람이라서 느린 좀비를 좋아해요. 요즘 현대화된 빠른 좀비보다 저는 좀비는 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묘사돼서 굉장히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넘버원 댄스 추는 장면에서 보면서 정석이 형 저기서 또 열심히 추겠구나.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젠가요? 오늘인가 소다팝 보는데 왜 이렇게 잘 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춤에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뭔가 코미디 연기를 위해서 뭐 그냥 뭐 씬에 집중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댄스에서는 좀 유독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영화 잘 되잖아. 조성국 배우님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욕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든 전 열심히 합니다. 예, 뭐든 저한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본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라.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니까.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고양이였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보면서 저게 진짠가? CG인가? 제가 배를 뒤집고 발랑 앉아 있는 게 저게 진짠가? 궁금했습니다, 감독님. 배를 뒤집고 앉아 있는 씨는 진짜입니다. 네, 진짜. 저희 고양이가 그러거든요. 선배님 고양이 이렇게 생겼고. 저희 원래 그걸 CG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생긴 인형도 만들었어요. 얼굴을 CG로 바꾸려고. 근데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바꾸자 했는데 그 친구가 테스트 하자마자 너무 잘 해내가지고 모두가 탄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애용이가 원래 실제 이름이 금동인데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연기를 너무 잘해서 사실 되게 그 저희 영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들이 실제 연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그 순간순간의 장면들은 CG입니다. 거의 한 뭐 7:3, 8:2 정도의 비율로. 근데 그 CG
인지도 잘 모르셨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영화 그 보면서 그 저희 영화에 그 살짝 나오는 그 CG가 딱 그 삽입된 그 장면들의 어떤 자연스러움 때문에 가끔 놀랄 때도 있었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집사답게 금동이 자랑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앞쪽 줄에서 한번 또 질문 받아봤으면 합니다. 손 다시 한번 선물은 들어주시겠어요? 조정석 씨가 직접 드리는 게 어떨까요? 깜짝 제안해주셨는데 네, 그거 해야 돼, 정서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유연석 사랑에 들고 계신 분 옆에 분께서 귀여운 인형을 또 들고 오셨는데 질문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질문 하시면 제가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그 영화 보면서 원작 작가님이신 이윤창 작가님이 중간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작을 기존에 봤었고 해당 작가님을 알고 있어서 되게 반갑고 이제 감독님께서 작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좀비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작이 있는 작품을 다룰 때 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이 제안이 들어와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연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평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작이 있는 작품들은 어떤 점을 좀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선물 먼저 받으시고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원작 보신 것처럼 작가님이 영화에 출연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운수 오신 날에도 운수 오신 날에 원작 작가님이 출연을 하십니다. 예, 택시 승객으로 출연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제 스스로의 생각이 이렇게 원작 작가님이 본인이 만든 어떤 세계에 실사화된 상황에서 본인이 출연하면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 굉장히 뿌듯해하시면서도 어색해하시면서 그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정말 선물을 드린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항상 흔쾌히 응해주셔서 원래 이윤창 작가님은 좀비를 하고 싶으셨어요. 좀비로 출연을 하고 싶으시다고.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았겠지만, 근데 저희 좀비 씬 아까 성민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씬이고 또 힘드실 것 같아서 그거는 또 예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캐리커처 화가라는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직접 제안을 드렸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작을 저희가 이제 각색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일단 저 또한 원작 팬의 심정으로 작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해요. 네. 일단 이 원작을 제가 보고 매력이 됐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매료된 지점들은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 주제 그리고 그 캐릭터의 유니크함 이것은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석 배우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요? 네. 원작이 있는 작품에 임할 때 어떤 준비를 또 따로 하시는지. 글쎄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원작을 보지 않고 이 시나리오를 봤기 때문에 사실 원작을 그리고 심지어 전 영화 촬영 끝날 때까지 원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느낌 그대로 이 작품의 힘을 믿고 감독님이랑 그렇게 잘 촬영을 하면 열심히 하면 원작을 보신 많은 분들도 그리고 원작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은 배우님께서는요? 저는 원작을 봤고요. 봤을 때 사실은 제가 그 원작이 할머니보다 좀 너무 크지 않나. 귀엽긴 하지만 크지 않나. 그래서 목을 줄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 어머니는 얘야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말투를 그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극 속에서 이 밤순이라는 인물이 맡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거. 그리고 거기보다 얘기가 좀 더 풍요로워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의 위치, 그 밤순이가 가지고 있는 넘버원의 위치, 이거에 대해서도 감독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또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하자면, 저도 감독님과 비슷한 시선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꼭 얼마나 고증이 잘 되었냐를 따지기보다는 원작이 갖고 있는 매력의 어떤 부분을 이 영화가 중심으로 삼고 잘 살렸는지 좀 집중해서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우측 쪽에서도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두 손 번쩍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두 손 번쩍 드신 분께 한번 마이크 전달해 드려볼까요? 아, 이번에는 마이크 먼저 하세요. 네. 정성아, 그 질문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 네, 질문 적어오셨나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들한테 질문하는 건데, 영화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가족이 좀비에게 물려서 좀비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너무 귀여운 하지만 무서운 질문이에요.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분이 대답하세요. 우리는 참자. 왜요? 생각해 볼 수 있죠. 할래? 네, 해주세요. 그래서 난뭐 코로나 때 우리 딸이 제일 먼저 걸렸어요. 무조건 격리였어요. 무조건 격리였어요. 한 발짝도 못 나왔어요. 일단 격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거 쉽게 판단이 안 되는데, 그 극중에 정석 씨가 했던 것처럼 뭐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등치가 커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뭔가 저는 이제 그 좀비 딸 보면서 좀비가 된 딸을 이제 훈육해가는 과정들과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들 보면서, 제가 그 리타라고 제가 그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그 한 4살 된 강아지를 입양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를 경계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과 이제 서로 믿음이 생겨서 이제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훈육하는 과정들도 필요했고, 뭐 저는 뭐 강아지도 그렇고, 뭐 지금 영화에서도 좀비도 그렇고, 뭔가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무언가 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어떻게 봤어요. 하겠다는 거야? 이거 제 강아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각자 따님과 또 반려견을 들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정석 배우님, 정은 배우님도 생각해 보셨죠? 저도 사실 반려견이 그 좀비는 아니었지만 한 5년간을 제가 쓰레기 위에서 잤었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유기견이어가지고, 근데 그 키우면서 제가 오히려 이제 많이 기다리고 참는 방법을 좀 체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키우면서.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19살로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지금 네, 좀비가 좀비가 좀 다들 다른. 강아지 얘기만 하고 계신데,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차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를 물을까봐 멀리하는 것과, 또 내가 너무 이 가까운 나의 피부치를 이렇게 멀리할 수 있나? 내가 좀 사람 같지 않은 거 아니야? 얘보다 내가 더 좀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 갈등 사이에 늘 있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저도 선배님처럼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격리를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비딸에 나온 이 정원이 모습 그대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아주 멋지지. 그리고 왜냐면은 선배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따님에 대한 그 에피소드 코로나 그 팬데믹 시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옆에서 계속 웃었던 게 사실 이제 선배님은 딸이 먼저 코로나가 걸렸고 저희 집은 제가 먼저 걸린 다음에 그 갓난 아이도 우리 딸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격리가 돼 있다가 저희 딸이 코로나 열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다 필요 없고 이제 막 저도 이제 아픈 것도 모르겠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저희 영화에 나온 이정환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제 딸이 좀 컸다면 저도 되게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막 찾을 텐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는 막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오롯이 뭐 저도 막 열이 엄청나고 너무 아팠는데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중앙 쪽에서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손 이렇게 흔드신 분 계시죠? 저기, 네, 저랑 눈 마주치죠. 어느 분이세요? 저 뒤에서 손 이렇게 흔들어주셨거든요. 저 밴드에 계신 분? 예, 먼저 질문하세요. 제가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노트를 적고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독님한테 질문하는데요. 원작 그 웹툰 결말이랑 완전 다른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 변경하는 계기랑 강조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조정석 배우님이랑 이정원 배우님이 이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유연석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만약에 앞으로 좀비 장르 작품을 출연한 기획을 온다면 인간 역할과 좀비 역할 중에 어떤 거 더 하고 싶으신가요? 그거 궁금합니다. 저희 질문이 3개였죠. 첫 번째부터 빠르게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결론은 연석이 질문이 제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을 찌르셨습니다. 네, 유연석 씨한테 질문하고 싶었지만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네네. 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결말이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가족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족 코미디 장르에 맞는 결말을 제 질문 듣고 답변 듣고 계시죠? 숨어버리셨어요. 3번 답변 듣기까지 그냥 들어주실 거죠? 네. 네. 열심히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결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제적으로 이 아무리 어떤 큰 재난이 와도 이 사랑으로 결국은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말을 맺고 싶어서 그런 엔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작품 봤을 때 아까 어떤 감상을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그 좀비가 되었지만 살리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그건 무엇보다도 어떤 비슷한 얘기가 나올 즈음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다시 보는 거, 현상을, 그런 얘기를 좋아해서 되게 신선했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또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석 배우님도 답변해 주시죠. 예, 저도 비슷해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정말. 네. 아니 진짜요. 웃으세요? 제가 작품을 좀비 작품을 하게 되면 인간이었다가 저도 좀비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 정석이 형의 그 치료제를 통해서 다시 치료를 해서 나 세상을 구하는. 나한테 허락 받아야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해줄 거야. 아이 당연히 해주지. 하여튼 뭐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재밌겠네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 혹시 감독님께서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제발 저요 하시는 분. 네, 제발 저요. 유연석 사랑에 들고 계시네요. 하지만 질문은 조정석 배우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우님 들어올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님 필모 중에 생각보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 출연한 경우가 거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전작인 스리생시즈에서 아들을 가진 아빠가 하나였고 이번 영화에서 친딸은 아니지만 정성스레 키운 딸을 가진 아빠였는데 연기를 하면서 실제로 딸을 둔 아빠로서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위험한 대상일 때 이 모순적인 감정을 아빠로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민하셨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잠시만 제가 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빠로서 그러니까 딸이 좀비가 됐을 때가 아니라 아빠가 되게 위험한 순간을 도래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동시에 위험한 대상일 때 그 모순적인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팬데믹 때 저희 딸이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제일 먼저 뭐 일단은 격리를 시킨다거나 어떻게 해서는 뭐 팔을 묶어서라도 뭔가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묶고 어떻게 최대한 뭐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질문 들었을 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고 딸이 그냥 위험하지 않은 그냥 일반 상황이라면은 제가 이제 28일 후라는 영화를 제가 사실 28일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갖고 28일로 28주 후 그 좀비 영화를 되게 생각보다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품을 만난 것도 되게 그런 저의 어떤 그 좀비를 좋아하는 그런 개인적인 취향도 분명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은 이제 아빠가 이제 까마귀 로 인해서 눈에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걸린 까마귀로 인해서 자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하라고 딸을 보고 피하라고 가라고 도망가라고 하고서 자기를 이제 막 자해하는 뭐 그런 장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장면들을 충분히 공감이 됐었고 전 이해가 됐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면 전 그럴 것 같고 제 딸이 그러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바뀌셔서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요? 네, 저희 다들 갖다 드려요? 네. 아니 여쭤봐 빨리. 그래도 마지막 키링 선생님 갖다 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 끄덕였다. 네, 저희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많은 분이 손 들어주셨는데 질문 기회를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비딸과 운수오진날 팀의 만남, 이제 마지막 소감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5분께 오늘 함께 하신 기분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와 함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대가족을 이룬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흐뭇하고 뿌듯하고요. 이렇게 또 제가 배우님들께 이제 직접 요청을 드렸는데 또 고민도 없이 바로 이렇게 흔쾌히 또 다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또 관객분들 앞에서 같이 또 저희 지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이 일을 하기 잘했다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비슷하요. 제가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한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식구 같은 개념으로 묶이는 게 매번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응원 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저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힘이 되는 동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덕분에 작은 집에 놀러 온 것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개봉한 지 얼마 됐죠? 3주? 네. 앞으로 오랫동안 극장에 이 영화가 걸려있고 500만, 600만 계속 흥행하시길 바라고, 참고로 운수오진 날은 TV 오리지널입니다. TV 오리지널 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저희의 또 정원 씨의 다른 면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